2022년 9월 19일 뉴스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의 영향으로 발생한 대구, 부산, 울산 지역의 정전 피해가 19일 모두 복구됐습니다. 이날 전국 학교 75개 교는 휴교했고 42개 교는 시간 조정을 했으며 1,321개 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태풍은 오전 9시 현재 일본 가고시마 북쪽 약 270km 부근 육상에서 시속 17km 속도로 북상 중이며 오후 3시에는 일본 오사카 서쪽 약 310km 부근 해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55에서 110km/h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에 있겠습니다. 방역 당국이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오늘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질병관리청은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2에서 2023 절기 독감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9일에 밝혔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율 주행차와 드론 택시, UAM, 즉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선제 대응 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 완전 자율주행 버스, 셔틀, 2027년에는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르면 2025년 수도권 도심에서 공항으로 가는 특정 노선에 도심항공교통이 운행하게 됩니다. UAM을 이용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통행시간이 약 7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9월 19일 뉴스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네, 9월 20일 뉴스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가장 오랜 군주였던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현지 시간 19일에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됐습니다. 윈스턴 처칠 전 총리 서거 이후 57년 만에 국장으로 거행된 이날 세계의 장례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정상과 왕족 500여 명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런던에는 수백만 명이 장례 행렬을 직접 보기 위해 운집했습니다. 나흘간 30만여 명의 일반인 참배를 마신 여왕의 관은 이날 오전 11시 44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옮겨지면서 영면을 향한 마지막 여정에 최종적으로 올랐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국토와 경제가 초토화된 우크라이나가 한국 전쟁을 딛고 일어선 우크라이나 한강의 기적을 교과서에 싣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는 한국의 발전상을 교육 과정에 포함하도록 한국의 고교 2학년에 해당하는 세계지리 10학년과 세계역사 11학년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고 최근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교과서 가이드라인에는 아시아 국가 중 중국, 일본, 인도 관련 내용만 있었으나
이번 지침 변경으로 한국 관련 내용이 처음 포함되는 동시에 다른 아시아 3개국과 동일한 비중으로 다뤄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경제 활동에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와 사고 저항성 핵연료 등 원전 기술 개발은 진정한 친환경 경제 활동으로 규정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은 진정한 친환경은 아니지만 탄소 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 활동으로 분류했습니다.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하는 녹색 분류 체계인 그린 텍소노미 개정안을 20일에 공개했습니다. 네, 9월 20일 뉴스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2022년 9월 21일 뉴스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의 슈퍼볼로 불리는 UN 총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상 개막했습니다. UN은 현지 시간 20일 뉴욕 본부에서 제77차 UN 총회의 하이라이트인 고위급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일정을 하루 미뤄 21일에 연설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올해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가장 주목되는 주제는 전 세계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핵심 내야수인 김하성 선수가 빅리그 데뷔 두 번째 시즌에서 두 자릿수 홈런을 쳤습니다. 한국 출신 메이저리그로는 추신수 선수에 이어 두 번째로 한 시즌 10홈런, 10도루도 달성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한국 시간으로 21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패코파크에서 열린 2022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홈 경기에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2대0으로 앞선 4회 말 공격 투사에서 시즌 10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미 10개의 도루를 성공한 김하성 선수는 시즌 10홈런, 10도루도 해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인 ADB가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역내 인플레이션 압력은 내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2년 아시아 경제 수정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3%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유지했습니다. 네, 9월 21일 뉴스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네, 9월 22일 뉴스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진정세를 계기로 일부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런 내용의 방역 완화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해서는 시기와 범위 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직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심혈관 건강과 관련된 6가지 건강 지표를 잘 관리하면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정보용 교수 연구팀은 2004년에서 201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당시 심뇌혈관 질환이 없었던 65세 이상 노인 19만 1,013명을 대상으로 심혈관 건강지표 관리에 따른 치매 발병 위험을 분석한 결과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22일에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미국 심장학회가 심혈관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한 6가지 지표인 금연, 체중, 운동,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적절히 조절되는 개수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6년간 치매 발병 여부를 살폈습니다. 이 결과 6개 지표 중 5개에서 6개가 이상적으로 조절되는 그룹의 치매 발병 위험은 2개 이하에 그친 그룹보다 22% 낮았습니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와 소프트뱅크 산하 암간 제휴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에 보도했습니다. 3년간 한국을 방문하는 손 회장은 이번 방문에 대한 기대가 크다. 삼성과 암간 전략적 협력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며 소프트뱅크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가 대주주인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을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400억 달러에 매각하려는 계획이 규제 당국 등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미국 나스닥 상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네, 9월 22일 뉴스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9월 23일 뉴스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지만 일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큰 상황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에 실외 마스크 착용을 오는 26일부터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됐던 50인 이상 야외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금과 의료, 부동산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합니다. 공공기관이 활용하지 않는 특허, 실용 실안을 민간에 무료로 나눠주고 그림자 규제도 정비합니다. 정부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움이자 금요일인 23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에는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낮에 전북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 5도는 5에서 10mm, 강원 영서 충청권은 5mm 미만입니다. 네, 9월 23일 뉴스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살 꾸준 남자입니다. 이번 주도 뉴스 리딩을 다 마쳤습니다. 퇴근하는 시간에 다른 부서원분들은 다 퇴근을 하시면 저 혼자 자리에 남아서 기사 편집한 대본을 읽으면서 뉴스 리딩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뉴스 리딩 5일차 완료했습니다. 이번 주는 바빴던 한 주였는데요. 포스터 디자인도 그렇고 유튜브 프로필도 그렇고 인트로나 아우트로도 그렇고 디자인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한 주였는데요. 제 성격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뭔가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더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려고도 합니다. 2023년까지 딱 100일이 남았는데요. 100일 동안 저는 또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헤비 트래킹이라는 거를 간단히 적어 봤습니다. 좀 나에게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요즘 하늘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하늘 보기, 가장 좋아하는 음악 한 곡씩 듣기,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한 번씩 생각해 보기, 그런 걸 좀 적어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이지만 지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곰살궂은 남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 오늘도 최형훈 직원입니다. 내일 봬요.